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네, 오늘 또다시 기분 좋은 금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비군을 다녀오느라 네. 보현 씨가 혼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 또 진행해보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저는 진짜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넓고 광활한지 정말 몰랐거든요. 광활했나요? 네, 다시는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올해 제가 또 6년 차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다시는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사실 취업난이 정말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좁은 취업의 문을 뚫려다 보니까 스펙을 계속해서 쌓는 이런 과잉 스펙 때문에 피로감이 더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스펙자들이 연이어 서류에서 낙방하는 일도 되게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획일화된 스펙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그런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스펙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잡정보센터가 그런 취업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이 취업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 잡정보센터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 조력자 역할도 충실히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공채 준비로 쌓여있는 피로감을 또 날려버릴 시간입니다. 민혁쌤과 현준쌤이 또 피 튀기는 공방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도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박사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직업 찾기 시간이죠. 신비한 신직업사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취준생들의 어떤 궁금증을 긁어둘지 기대되는 배구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국내 모그룹의 그룹사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채용 담당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필터링 뭐 갖고 필터링해요? 기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서류 심사하실 때. 전주 이거 되는 거 맞아요? 먼저 뭐 제작진이 하겠죠. 예. 아니 잠깐만 현준쌤 좀 얘기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잠깐만. 그래서 내가 장담하는 데가 편집돼. 아니 장담하는데 우리 이거 편집되니까 야 자유롭게 해 그냥. 이거 편집될 거야. 아니 필터링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필터링이 있나요? 이게 편집이 안 되겠냐? 네, 저희가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서류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또 자소서에 대해서 또 알아볼 시간이 왔습니다. 자소서 괴담 중에 하나가 있죠. 정말 나의 자소서를 다 읽어볼 것인가? 나의 지원 동기, 나의 포부, 나의 모든 성장 과정을 정말 다 읽어봅니까? 질문인가요? 봅니까? 봅니까? 물음표. 봅니까? 보려고 노력하죠. 보려고 노력하죠. 뭐 앞에 이제 필터링 얘기가 나왔으니까 회사에서 일단은 스펙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자소서 필터링을 또 하죠. 자소서 필터링 하면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뭐 성실도 필터링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2,000자 뭐해서 2,800자 써야 되는데 1,000자만 썼다. 그러니까 너무 글자를 너무 적게 쓴 거야. 요구하는 기준 글자 수 대비. 그렇게 해서 한 번 하고 표절 검사. 표절 검사는 뭐 이번에 뭐 롯데나 AI 도입된다는 이유가 사실 표절 검사 때문에 도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 단어 필터링 해서 조금 빡세게 하는 데들은 일단은 뭐 계열사 이름을 다르게 썼다던가 혹은 다른 회사 이름을 썼다던가 이런 친구들 아직도 있어. 복붙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아니 그러면 오타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오타 같은 경우는 근데 했다고 밝혔습니다인데 막 바꿨습니다 막 이렇게. 너무 심하다. 그건 너무 심하다. 왜 그런 거 아니야? 바꿨습니다. 완전 뜻이 다른데? 밝혔습니다인데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까 발음 하나 빠졌구나. 막 이런 식으로. 받침 하나 괜찮아요? 빠졌구나. 근데 오타가 있다고 해서 불합격시키고 이렇진 않아요. 근데 회사 이름이 잘못되면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단어가 잘못돼서 떨어뜨리진 않고 재밌으면 읽죠. 재밌으면. 마치 시청자분들이 배구공 방송 계속 보듯이 예능이네, 예능 자소서도. 그러니까 자소서가 진짜 이 친구 되게 재밌는 스토리도 많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보는데 전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복붙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안 했죠. 그럼 봐봐요. 제 자소서가 있어요. 보통은 성장 과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1번이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성장 과정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내는 자소서는 첫 문두가 뭐냐면 기억이 안 나네? 뭐 어렸을 옐로우 때 카드 얘기하나? 없어? 어렸을 때? 뭐? 뭐냐면 신들렸다. 왜죠?
그런 건데요. 아니 일단 일단 확실한 건 둘 중에 하나. 아니 기다려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잠깐만. 나도 잠깐만. 탄핵이냐 기각이냐. 아니 이래도 돼? MC가 검색을 해? 저기요. 아니 이게 무슨 잠깐 내 자소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신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제가. 어때요? 행정 과정에? 아니 그러니까 귀신의 저기요, 신들렸나? 여보.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해달라고. 그 다음에 왜 자기야? 야 이거 훈훈한데 오늘 방송? 합격. 뭐야? 카드 취소. 에 신들려라 넌 계속. 아니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맨 처음에 그러면 재밌으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재미의 기준이 좀 다른 의미겠죠.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을 보통 넣는 이유가 회사에 이제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에 좀 부합하는 친구를 뽑기 위해서 사실 군문항을 만든 거고, 그럼 우리 회사에 조직적 값도가 있을 만한 사람들이 텐데 그럼 키워드를 다 똑같이 지금 저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랑 도전이 과연 본인한테 뭐 어떤 차별점이 있냐고. 남들이 다 하는 막 극기훈련 갔다 오고 이런 해외 유학 갔다 오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너의 돌적 그러니까 능력. 재밌게 쓰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네. 재밌게. 근데 뭐 자소서 얘기를 하면 왜냐면 또 제가 또 자소서 전국 1등 강사라. 아니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무 베스트셀러 강사셔가지고. 제가 인정한 게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한번 꺼내 보세요. 거기 검색창에 조민혁 치면 바로 이제 제 책이랑 또 이런 게 나와서 제가 쑥스럽잖아요. 괜히 또 거기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그 지원하는 회사랑 연결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뭐 CJ에 대한 얘기를 풀어낸다라든지 또는 뭐 삼성에 대한 얘기를 풀어낸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결국엔 회사 찬양으로 끝나니까 차라리 저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너가 신들렸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렸는데 뭐 음식에 신들렸다 예를 들어 그게 그럼 얘기가 이상해지고요.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하도 방송? 오래 다녔어가지고 뭐 MC? 고등학교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니까 고등학교 체육대회 때 탈락. 네, 그건 됐어요. 고등학교 체육대회로 가면 탈락. 고등학교 체육대회 때 제가 응원 회장이어가지고 응원 단장이었는데 그 혼자 운동장에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혼자 책상을 들고 가가지고 저희 반 앞에 책상을 두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그 통 있잖아요. 그 기름통 같은 거 깽가리처럼 장구처럼 그거 아니 엄청 했나보다 진짜 별로 했나. 이거 의도했나요? 의도했어요. 야 의도한 겁니까? 나는 방송을 안 했다. 명MC네. 나는 방송을 안 했다. 명MC야. 유해인이 이게 웬일이죠? 그거 엄청 팼어요. 그걸 엄청 깡깡깡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논술쌤이 저희 학교 학부모셨는데 자기 딸 자기 딸 체육대회 서포트하러 왔다가 저 멀리서부터 저 깡통 치고 있는 애를 보고 어머 쟤는 진짜 약간 미친 애 같다 싶었는데 내 학생이었던 거야. 내 논술 가르치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봤을 땐 좀 무속신앙 같았다고 좀 무서웠다고. お前何者か 그분이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본인이 신들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자소서는. 그리고 내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가 들어드렸잖아요, 이 방송을. 그러니까 이제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소서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우리 유엔 MC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쓰지 마라. 아주 이렇게 쓰면 안 탈락이다. 유연하네. 그러니까 이런 좀 본인만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사례는 자소서에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요? 공감 네. 포인트가 없죠. 공감하기 포인트가. 교점이 없죠. 근데 우리는 우리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집단을 대표하는 것 같고. 뭐 할 수도 있지. 네, 저는 사실 일반 기업의 자소서를 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희는 사실 프로필 사진을 많이 봐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몇 점짜리 자소서인지. 두 번 질문이 많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으로 봐주세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 프로필 사진은 이따가 제 보너스로 넣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취업 성공을 가르는 3차 필터링 자소서입니다. 자소서의 심사 기준 뭔가요? 어떤 걸 보게 되나요? 그거 아까 전에 이제 현준 쌤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보통 필터링을 할 때는 그 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필터링하는 건 모르겠어요. 이건 경우마다 다를 수 있는데 회사명 잘못 기입하는 거는 네네. 굉장히 이거는 치명적인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삼성전자를 지원하면서 뭐 현대자동차를 쓴다거나 또는 심지어 같은 계열 삼성전자를 지원했는데 뭐 삼성생명을 쓴다거나 이런 좀 예민한 회사명에 있어서 틀리는 분들, 지금 방송 보실 분들은 야 내가 설마 이럴까 하는 요새같이 공채 시즌에는 복붙을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거 근데 여기서 이것도 근데 그렇게 써서 통과가 되는 자소서들도 있어요. 되게 웃긴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는 자소서를 안 본다는 거죠, 진짜. 안 보는 회사들도 있죠. 자소서 평가를 아직도 하지 않는 뭐 정유 회사. 그렇죠, 정유회사. 이쪽 이렇게 나오는 여수 쪽, 여수 쪽 이렇게 나오는데 정유회사. 그러니까 정유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뭐 굳이 우리가 신입사원들한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그 안성기 그 배우님이 저기 20년째 광고 모델 하시는 그 어디죠? 동서. 네, 맥심. 거기는 그냥 완전 독과점이라 굳이 뭐 시장에서 흔들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입사원 뽑을 때도 그냥 스펙으로 학교 네임밸류로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그런 특수한 회사들은 이제 자소서 그냥 흉내만 내죠. 우리가. 소나무 안 바뀌어 항목이. 안 바뀌는 회사들도 있죠. 인사 담당자가 딱 첫 줄만 읽고 탈락시키는 자소서들의 특징. 필?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되게 획일적인 공식화시키는 자소서 있죠.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 반드시 부모님 등장시키고 그리고 뭐 입사 후 포부에 자격증 취득하겠다고 쓰고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공식 그리고 반복되는 식상한 키워드 뭐 소통, 협업 이런 키워드 쓰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그런 분들 근데 아마 우리 구직자분들은 지금 졸리지 않을 거거든요. 본인 자소서야. 본인이 무슨 성장 과정 깜짝 놀랐겠지. 아빠가 통장 만들어줘서 기업은행 지원했고 뭐 이런 얘기 지금 썼을 텐데 소통의 달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절대. 소비재 회사들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 제품 쓰면은 그 회사한테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걸 막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해. 저도 하나 알아요. 뭐 어떤 거? 목욕탕 끝나고 먹었던 우유. 바나나 우유. 빈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CJ 햇반. 유학 생활에 항상 집밥을 생각하게 되는 CJ 제일당 햇반을 막 쓰지 마 제발. 지금 쓰고 있는 사람도 있지. 지금 한참 녹화 때는 끝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쓰면 안 돼, 진짜. 소비재들은 이미 그 불합격 통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영상을 보였을 때 쓰는 순간 네, 다 탈락할. 보셨죠? 자소서 다 보신. 그럼요. 자소서는 그러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봐요. 기억에 남았던 가장 최고 최악이 있을까요? 최고와 최악. 너무 많죠. 좋은 자소서들은 사실 요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온 친구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이미 BGF 리테일을 입사하려고 1년 전부터 계속 칼을 간 거야. 그래서 매장을 한 40군데 거의 대동여지도 김정호야. 그냥 완전히 그냥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방문해보고 막 이렇게 정말 내가 발품팔이 자소서들은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진짜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발품. 그렇죠. 그런 노력한 인재들은 아무래도 이게 느낌이 달라요. 자소서를 봤을 때도 굉장히 키워드도 구체적이고 진짜 잘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제품, 그러니까 직원들만 알 법한 그런 PB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쓰죠. 그런 거 보면 최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회사 직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서포터즈인가? 그냥 대외 활동 뭐 네, 이런 그런 거, 거 그냥- 홍보단 뭐 이런 거, 홍보단. 소비재들은 그렇게 맞지. 뭐 CJ E&M 쓰면은 뭐 나는 유진열이란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CJ E&M의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런 걸 진짜 보셨어요? 봤죠? 예, 엄청 많아요. 소비재나 뭐 산업군 특이한데 쇼핑사들은 뭐 엄청 많지. 그런 걸 첫 줄을 딱 읽었는데 그래도 다 보려고 노력은 하나요? 저는 안 봐요. 그런 걸 본 적은 없으니까. 처음에 아니면은 이제 주로 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채용 담당자들이 어차피 뭐 성장 과정이나 뭐 직무 역량은 비슷할 테니까 뭐 삼성으로 따지면 뭐 3번 항목의 최근 사회 이슈 이런 거는 좀 학생마다 다르니까 구직자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는데 되게 또 식상하고 아까 현준 쌤이 얘기한 대로 삼성에 대해 막 칭찬하고 그 회사에 대해 찬양하면은 이제 진짜 아유 이러고 그냥 안 보지 그냥. 그냥 이걸 왜 봤어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는 다 쓰는 것도 다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잘 써야 되는 항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잡정보센터 월요일부터 목요일 보시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소서 우리 현준 쌤은 사람 얘기 잘 들어주잖아요. 아주 약간 방송객처럼 한결같지. 자소서도 다 보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보려고 노력을 근데 단순하게 인사팀의 기준 관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노력은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예를 들어서 엄청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룹사 같은 경우는 진짜 다 스프레드를 하거든요. 필터링을 다 걸른 다음에 각 직무에 한 10년차 과장분들한테 다 공고 다 뿌려가지고 뭐 몇날 며칠 오세요. 그래서 진짜 방 안에 컴퓨터만 가둬놓고 몇백 명에서 그걸 다 읽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그 할당량을 못 그럼 채우면 뭔 얘기합니까 거기서 보통 이렇게 대기실에 같이 조용해요? 그 빨리 그거 얘기 좀 빨리 해줘봐요, 봐야죠. 그거. 빨리 보고 야, 이번에는 뭐 이런 얘기 했더라. 이번엔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너무 똑같은 얘기들. 그래서 피드백을 받았던 것 중에 과장님이 자소를 하다가 그 남자 학생들이 축구 동아리 회장 쓰면은 자기는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 어. 그런 거 있지. 남자인데 군대 이것도 경험. 필터링이네. 이것도 필터링이네. 아니 그 필터링. 아 왜냐면 난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축구 얘기만 하니까. 다 얘도 축구 뭔 축구 동아리 회장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어떻게 그럼 우리 생활 아, 스포츠가 어떤 잘안 애들은- 돼 있는데 아. 우리나라는. 그 응원합니다. 갑자기? 네, 우리 체육의 발전을 아, 위해. 체대 출신이지. 네, 지금, 네. 축구 동아리 회장 이런 필터링 진짜 주관적인 필터링인데요, 그러면. 아 근데 여자 축구는 상관없어요. 남자분들 그러니까 축구.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너무 보편적 소재들인데 차별성이 없어. 그러니까 동아리 회장에서 하는 건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팀 활동 뭐 동아리를 구했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 인원수가 모자라가지고 동아리에 존폐기가 걸렸는데 나의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리를 인원을 늘렸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동아리 얘기도 너무 뻔하고 흔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민혁 쌤의 그 학생분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케이스인데 진짜 그 회사를 위해서 발로 뛰고 본인만이 얻는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 같은 것들을 그려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학생들은 1년? 빨리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것만 그냥 하는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그 V. 본인 후배야 그 친구가. 아, 지난 하반기에 CJ 재단 푸드세일즈 입사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게 SK 고용 디딤돌을 합격하고 2달을 자기가 가려다가 아, 을 했거든요. 그거 갈 시간에 차라리 네 너만의 발품을 팔아라. 그래서 이제 본인 어머니도 또 이제 미니스톱을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편의점 쪽이나 유통망에 관심이 많아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한 2달 동안. 그래서 그 발품 팔았던 내용들을 갖다가 자소서에 써서 지금 개고생하고 있지 지금. 예. 그래 좀 안타깝긴 하다. 아니 이렇게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사람도 있는 반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없는 그런 결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지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재지원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아예 필터링이 되나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재지원을 해서 뭐 근데 서류에서 떨어진 거 갖고 다시 지원한다고 서류에서 또 다시 필터링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혹시나 재지원을 해서 불합격하더라도 그 경험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유통이라든지 특히 우리 문과생분들이 가는 업종이 다 비슷비슷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A라는 회사에서는 통과가 안 되더라도 B 회사에는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BGF 리테일엔 떨어졌더라도 거기서 보고 느꼈던 거를 롯데마트 영업관리자로 쓸 때 또 뭐 농심을 지원할 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뭐 오뚜기 지원할 때 네. 그럼 활용할 수가 있죠. 있어요? 자기 그 학생들 중에서 가고 싶은 곳 떨어졌다가 또 지원해가지고 간 학생들이 있나요? 경우들이 있나요? 있죠. 요새 왕왕 많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회사에서 그 DB 관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최종 합격에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도 간 케이스들도 있고, 아 진짜요? 간 케이스도 있고. 근데 대표적으로 몇몇 회사들이 있어요. 필터링을 많이 하는 회사들. 필터링 많이 해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하라고 하는 거예요. LG 제 학생 중에 LG 디스플레이를 6번 지원한 친구가 있어요. 6번 지원했는데 그게 그때마다 직무를 다 다르게 지원했어. 다 지원해서 최종 면접 갔는데 최종 면접관이 공대생이에요? 네, 공대생이요. 갖고 온 거야. 또 심지어 석사였어, 석사. 갖고 온 거야. 너 6번 지원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마다 왜 직무가 다 달랐냐? 다 있구나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걔가 당황했지.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3개의 계열사를 선택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시즌에 LG를 3개를 선택해서 썼는데 다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소름. 그래서 삼성 갔어. 잘 지내고 그건 있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코칭 능력의 부족 아닙니까? 아, 그래요? 갑자기 학생한테 그렇게 아니 그거를 지도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너 6번 지원했을 때 물어볼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가 그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워. 뭔가 이기는 그 좀 전에, 우리 그 전에 팀. 지원했고. 나를 만나기 전에. 이건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왔어. 이때 또 사측이야. 어디야 도대체. 갑자기 첫눈에 첫눈에야. 아
그러면 재지원은 사실 서류에서는 상관없다는 상관없어요. 게 일반- 제 서류 단계에선 네. 여러분들이 뭐 크게 네. 걱정, 인적성 준비를 차라리 그 다음 단계를 미리 대비하는 게 낫지. 너무 그렇게 뭐 예민하게 도전할 때 이런 게 있네요. 주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지원 사실을 밝히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면접장에 가서요. 그 밝히고 안 밝히고 네 문제가 아닌데 그건 이미 DB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관들이 알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6번 이렇게 한 친구들은 인사팀에서도 좀 귀뜸을 해주죠. 면접관한테 이 친구는 좀 지원을 많이 한 친구니까 좀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또 재지원자에겐 이런 질문을 꼭 물어본다. 떨어지면 또 지원할 거냐? 100% 물어보지. 물어보셨어요? 아,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럼 뭐라 물어보고 그래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실제로 제가 최종 면접 봤었을 때 CJ를 이제 남자 2명, 여성분 2명이었는데 그 마지막 말을 물어봤어요. 임원분이 마지막 말을 물어서 여성분한테 먼저 물었을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이 4번 지원했대. CJ 제재당만 4번. 그 옆에 지원자는 3번 지원했대. 그래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막. 그러고서 이분이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 그러면 현준 씨는 우리 회사 지금 처음 지원한 것 같은데 저기 옆에 계신 두 분보다 열정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어. 다 이제 작게 보고 그래서 아 나도 저분들처럼 저분들 대단한 것 같은데 나 열정이 그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는다. 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 조가 다 붙었어요. 그래서 같이 다 동기가 됐는데 이건 본인의 그 떨어진 부분의 이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약간 센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센스도. 그러면 재지원자 얘기까지 했고요. 기업의 채용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채용 대행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용 그러니까 대행? 그게 평가 기준을 왜냐면 이제 보통 공채 시즌에는 채용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회사 설명에 나가 오병서 과장 알아요? 네 알죠. 어떤 사회입니까? 네, 저는 CJ그룹에서 신입 채용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공채라고 생각하시는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병서가 보냈지. 아니. 친구는 그냥 아는 정도? 그분은 잘 모르겠죠. 연락처 알아요? 따로? 연락처는 알아요. 따로. 전혀? 아니, 전혀. 오병서의 어떤 커넥션은 전혀. 전혀. 오병서가 나띵. 아 그래요? 예. 일부러 거리감을 주나? 아 그런 거 아니죠. 뭐 스파이 내가 스파이 뭐. 저 오병서 여기 나와요 사진. 예. 과장님 잘 지내시죠? 그 실제로 그분들이 너무나 바빠서 그냥 평가 기준만 만들어 놓고 서류 마감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서류 심사를 하라고 뭐 사람인이라든지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잡코리아나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업체를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실제로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그냥 인하우스를 많이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 평가 기준 자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사 자격증 이번부터 뭐 몇 개면은 몇 점 가산점을 주고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필터링 기준 뭐 2번, 3번 지원했을 땐 떨어뜨려 이런 게 다 넘어가거든요. 내부 정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회사 내부에서 보안상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런 대외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컨설팅 회사에 맡기기도 해요. 뭐 머셔라든지 이런 데들. 그래서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이 직무에 우리 회사의 이 직무는 어떠한 사람을 뽑으면 좋을지에 대한 역량 부분을 뽑아낸다는 거.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컨설팅 해주기도 하고 또 많이들 하는 거는 그 인적성을 외주를 많이 주죠. 인적성은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좀 버거워. 그래서 외주를 줘서 뭐 상공회의 소리라든지 뭐 이런 데들에서 능력 개발원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게 하는 그런 데들이 있지. 그럼 대행사랑 헤드헌팅 회사랑은 뭐가 다릅니까?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같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회사는 어쨌든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되는 걸 별로 원하지는 않는데 이제 채용의 편의성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반응이 좋아서 또 지금 채용 비자의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채용 대응을 하냐? 설명회 중이신 거예요, 지금? 네, 채용 설명회 중인데 아유, 현직에 계신 이분이 또 이 따끈따끈한. 동네 대학교를 졸업해서 안 받네요. 네. 바쁘시네. 중간에 아마 시간이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전화하신 것 같은데? 목소리 듣게 되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럼 잠깐 5분 정도 시간 되세요? 아, 당연히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 참고로 건국대학교 주변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죠,
네. 간단하게 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요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3년 됐습니다. 원래 입사하실 때 채용 쪽이셨나요? 원래 처음에는 채용 쪽이 아니었는데요. 인사 직무에 있었죠, 처음부터. 네, 채용을 한 지는 한 1년 됐습니다. 회사가 업계가 어느 쪽입니까? 뭐 외식이다, 반도체다, 뭐 식품업계라고 보시면 돼요. 오뚜기군요. 아닙니다. 질문 한 3가지만 드릴게요. 네네. 그 회사는 채용 서류 심사하실 때 채용 대행을 뭐 혹시 서비스 이용하세요? 저희가 대행을 막 이용하지 않는데요. 요즘 정부 사업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이제 많이 요청은 들어오는데 저희는 뭐 대행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시는군요. 직원분. 네, 지금 저희 채용 담당자들이 다 저희 채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나요? 채용 담당자분. 아니요, 저희 규모가 한 3, 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4명이서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현직자님.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이 굉장히 솔직한 방송이고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가감 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오늘만 하는 느낌이라서. 자소서 다 읽으세요? 저희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를 텐데. 죄송한데 아까도 저희가 항상 인사팀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의 회사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 네. 자소서 다 읽으십니까? 저희는 다 읽어요. 그래요? 네, 정말 다 읽습니다, 저희는. 그럼 지원자가 막 몇천 명 되고 그래도 그걸 다 네, 다 읽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계속 출근할 때도 있었고요. 인쇄해서 읽으세요? 아니면 모니터상에서 파일로 받아서 읽으세요? 파일로 받아서 읽어요. 그럼 눈알이 거의 가뜩이나 눈 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본인 친구가 넉살이잖아요. 코멘트 한 거야. 요런 자유로운 얘기하는 방송. 그러면 자소서 얘기 다시 하면은 그럼 몇 명까지 보셨습니까? 본인이 최대 많이 본. 저는 거의 800명까지 본 것 같아요. 나눠서 봐서. 800명이 그럼 한 팀의 전부가 800명? 네, 인별로 좀 다른데요. 저한테 할당된 건 800명? 대박이네. 그럼 혼자 800명을 봤다고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몰아서 안 보고 나눠서 봤거든요. 계속 접수될 때마다. 그러면 잠시만 저희 옆에 네네. 향 공중파 아나운서 되실 유혜인 MC님 계세요. 네네. 질문이 있다 그래서. 네네. 그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사는 영상 전형이 있어서 영상을 쭉 보면은 초반에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초반에 안 지쳤을 때. 잘안 들려서요, 그러면. 저희는 그 아나운서 쪽은 영상 전형이 있어서 영상을 다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초반에 있는 영상 합격률이 더 높아요. 후반이요? 네, 인사 담당자가 지치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네요. 체력이 좀 있을 때 합격률이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합격률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네. 일반 기업도 혹시 그러신가요? 뭐 그렇진 않은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막판에 많이 몰려서 지원을 해요. 그때 좀 자소서를 많이 봐야 되긴 해서 아무래도 비슷한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은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저희 이제 뭐 거의 주 단위로 하던 뭐 그렇게 직하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초반이든 후반이든. 그럼 본인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800명을 거의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약간 회장님 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항상 공명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저는 동일하게 다 보고 기준으로 뭐 서류 전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않으세요? 많은 자소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다 얘기. 정말 어차피 저도 신입 때는 몰랐는데 막상 와서 이제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뭐 내용도 다 뭐 비슷하지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던지 본인이 이제 뭐 그거나 직무에 대해서 정말 뭐 뚜렷한 목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직무에서 입사하기 위해서 뭐 노력한 게 보인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합격이죠.
오늘도 그럼 자소서를 보셨다고 아까 하셨죠? 아, 오늘은 아직 안 봤어요. 어제는 아, 어제 저희가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보지 않을 그럼 최근에 봤던 자소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간략한 사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어, 너 채용 담당자 아니지? 제가 진짜 인사직무에 대해서 쓸 때 좀 네네. 되게 명확하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주사서 뭐 그냥 막연하게 저는 뭐 교육을 해서 뭐 사람들 육성시키고 싶어요. 이제 인간 쓸 때 본인이 인사에서 어떤 비전을 찾았고 그리고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인사직무 수행위해서 자기가 무슨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아무래도 눈에 띄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자소서를 잘 썼는데 네. 여자분인데 나이가 30이다. 저희는 좀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오픈돼 있어요. 나이 32이다. 32요? 예. 아, 예를 들어서 자소서 잘 썼어. 예를 들어. 거의 넉살이야. 네. 근데 남자 25이다. 남자 25이요? 예, 너무 어린 거야. 그거는 저희는 상관없어요. 근데 군 미필이야. 어떤 거요? 군 미필. 예. 군 미필이에요? 아, 나한테 묻지 말고요. 아, 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뭐. 아, 해외여행에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쁘니까 한 가지만. 구직자분들 지금 상반기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응원의 메시지 하지 마시고 인사 담당자로서 좀 냉정하게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구직자분들한테. 지금 요즘 저도 취업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도 항상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포기하지 마시고 저 다시 갈게요. 저기요. 저희가 배구공입니다.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예요. 네네. 네, 좀 더 좀 냉정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인데. 가고 싶은 데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쓰세요. 꼭 취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 회사야. 네. 아유, 진짜 좀 맞는 부분도 저희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더 인사팀에서 관대한 부분도 있네요. 저는 사실 2015년 졸업자면은 필터링 시킬 줄 알았는데. 저는 그거 지금 이거 보면서 여기 이 브랜드 너무 좋아졌어요. L 계열사거든요. 네, L 계열사. 되게 괜찮다 여기. 네. 어떤 포인트로 제가 뭐 결정을 좀 할게요. 제가 그걸 목소리 되게 좋다. 아, 농담이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또 마무리하나요? 오늘 네, 너무 저희 진행이 정말 네. 너무 깔끔하고. 저희 오늘 필터링 얘기도 표정은 못 정상이. 필터링 얘기도 하고 자소서 얘기도 하고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희망적인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진짜 전 인사 담당자로서 우리 취준생들에게 할 수 있는 냉정한 한마디씩을 던져주시죠. 그러니까 선택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네, 늘 그냥 이 회사 가려고 뭐 자격증 딸까 이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서류에서 떨어졌다? 안 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 가지고 받아줄 수 있는 회사 가야지라고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표정도 밝아지고 면접도 잘 볼 것 같아요. 저는 떨어지면은 떨어진 거에 대한 이유를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진짜 인사팀에 연락해서라도 좀 알아서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화해도 돼요? 안 되지. 이 배고프니까 알려주지.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뭐 내 사례를 나왔던 것 중에 퇴사율이 너무 높아요, 사실. 퇴사율이 너무 높아서 회사에서도 되게 리스키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을 더 많이 보는 거지, 필터링 많이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부분에서 본인이 그런 것들 극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있다고 하면은 그런 적극성들도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나는 스펙 좀 사람이 퇴사율이 높은데 나는 스펙이 낮더라도 우리 회사 진짜 오래 다닐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부분들 좀 많은 회사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의 말씀을 결론을 짓자면 선택 받는다는 그 소극적인 입장, 그러면 적극적일 수가 없거든요. 적극적인 입장, 선택을 한다는 그런 좀 갑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직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역시 배고픈 구직자를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배구공은 계속됩니다.
네,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재밌게 보셨죠? 드디어 서류 필터링 편이 오늘 자소서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배구공 보윤 씨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3주차에 걸쳐서 이 서류 필터링 편이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오늘 내용 중에서는 이 성실도를 이제 서류 필터링에서 이제 본다고 네. 한 게 좀 기억에 남거든요. 먼저 이제 글자 수가 너무 적거나 표절 검사를 또 하고 또 아니면 단어로 필터링을 하는데 이 회사명을 오기입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 글자 수 같은 경우에 보통 막 1000자 내지는 뭐 1500자, 뭐 짧게는 뭐 800자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성실도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자 기준으로는 900자에서 1100자 사이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게 약간 팁 아닌 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규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오늘 그 전화 연결해서 제가 지난주에 못 봤잖아요. 지난주에 네. 뭐 전화 연결해서 하는 게 되게 재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실제로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이게 쌤들이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는 사실을 말해서 그걸 또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오늘 한 식품업계 채용팀 현직자 전화 연결한 내용을 조금 들어봤더니 일단 채용 대행 서비스가 되긴 있는데 일단 그 회사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자소서를 다 읽고 있느냐 했는데 와 이걸 다 읽는다고 한 사람당 800명 정도의 지원서를 다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나 뚜렷한 목표의식 이런 거를 적어줘야 조금 더 합격에 대한 조금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재미 없었다 좀 이렇게 말해냈더니 민혁 쌤이 몇 주째 저를 좀 째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이번 주는 좀 재밌었고요. 다음 주를 또 내용을 보니까 뭐 채용 갑질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눈다고 하는데 채용 갑질에 대해서는 또 쌤들이 더 독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해서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정말 취준생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그런 사이다 같은 토크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지는 시간이죠. 신비한 신직업 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주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 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로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첫 번째 채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백사면 2호로에 위치한 육류가공 및 냉동식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F입니다. 이번에 햇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할 품질관리 3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문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해야 하며 위생관리, 햇섭, 미생물 실험 가능자, 운전 가능자나 차량 소지자를 우려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 1회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부터 2,600만 원으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희망 연봉을 기재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을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품질 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 중입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설복로에 위치한 민경성 세무사 사무소의 채용 소식입니다. 이번에 경력직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 결산 및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서 작성, 엑셀, 회계 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전산세무 2급 또는 전산회계 2급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2,5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4월 30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대강테크입니다. 대강테크는 인천시 남동구 노년구잔로 88번 길에 소재한 절삭 가공 및 대형 금형 가공업체로 무역사무원 1명을 구인합니다. 주 사업 내용은 CNC, TV, 인판넬 등 대형 금형 가공 전문 등이고 해외 영업, 고객 대응 및 영업관리, 영업수주 이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금형 관련 경력자 및 일어 가능하신 분을 우대하며 학력은 무관하나 관련 경력 5년 이상자여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경력에 따라 연봉 4천만 원 협의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무역사무원 1명을 모집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4월 채용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4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는 2018 인천 경력지정업체 채용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인천병무지청 등이 공동 주최하며 병역지정업체 40개소가 참여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행사 전에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시고 이력서, 신분증을 지참한 후 당일 방문하면 면접 가능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복무원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 행사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직업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또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시죠. 첫 번째보다 많이 조금 여유가 생긴 모습이신데 오늘 또 방송하는 자세가 어떠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정신없고 뭐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여유를 찾으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도 방송하신다고 말씀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얘기는 하고 왔어요. 네, 오늘 얘기하고 오셨군요. 네네. 네, 그러면 오늘은 미래에 어떤 유망 직업을 한번 소개해 주실 건가요? 혹시 MC 분들은 BJ나 스트리머 혹은 뭐 유튜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본신 있어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많이 보진 않는데 그 유명한 유튜버들은 좀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케이블에도 나오시고 그쵸. 되게 영향력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즐겨 보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 그 먹방 네. BJ를 되게 많이 봐서 남자분들 중에는 엠브로 요분 거 많이 보고 여자분들 중에는 입 짧은 햇님이라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걸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또 보고 있더라고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분들과 같이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연예인들만큼이나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2014년 미국 잡지 버라이어티에서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스타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헐리우드 스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부터 5위까지 유튜브 스타가 차지하는 이변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직업은 게임이나 유머, 뷰티, 요리와 같이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의 재미라는 코드를 입혀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입니다. 네. 이게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실 이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고 저 또한 여기에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초반에는 취미로 이제 개인이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광고 수익 등이 발생이 되면서 관심이 더욱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는 분야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동영상 탑재가 가능한 미디어 플랫폼에다가 업로드하는 등 한마디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신비한 신직업 사전을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새로운 직업에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정말 기대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손안의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혼자서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1인 미디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과 영상 제작 기술이 발달하며 누구나 미디어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광고 기반 플랫폼에 개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합니다. 영상을 올리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등이 있는데요. 영상의 분야는 게임, 뷰티, 푸드, 실험 등 다양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란 나만의 콘텐츠를 창의적인 감각과 개성으로 제작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크리에이터, 브로드캐스팅 자키를 뜻하는 BJ 등의 명칭으로 불립니다. 기획부터 작가, 연출, 때로는 홍보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게임 분야에서 인기몰이 중인 창작자 매도의 헌터, 그리고 뷰티 분야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규씨가 직업의 모든 것을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먼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의 플랫폼에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의 영상을 공개하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뭐 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만 있으면은 집에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게 그냥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매도의 헌터의 경우 프로게이머를 꿈꿀 정도로 게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컸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콘텐츠를 할지를 정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저한테도 자신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홀로 직업의 특성상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 작업의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찾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나갈지 구성하게 됩니다. 기획이 끝나면 재료 준비와 함께 본격적인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만약 촬영을 담당하는 PD와 함께 제작할 경우에는 영상 연출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촬영에 들어갑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는 편집 과정을 거쳐 업로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특별한 학력이나 전공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대사, 연출, 촬영, 편집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학에서도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는 한 대학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이 미디어 생산의 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작업 과정을 이해하고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영상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좀 제작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도 같이 배워서 이제 두 분야를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학과입니다. IT 기술, 미디어 기술 이런 것들을 일단 기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그 지식 정보 사회 혹은 문화 콘텐츠, 문화 산업이 요구하는 그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네. 활동은 개인 또는 팀으로, 그 외에도 MCN 회사나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려야 하므로 인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특별하고 재미있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지만 꾸준히 제작한 영상이 좋은 반응을 얻을 땐 보람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이제 고생해서 찍었는데 매도님 이거 진짜 영상 재밌게 잘 봤어요 라던가 혹은 매도님 덕분에 제가 못하던 게임을 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줄 때가 되게 보람차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같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정말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왜요? 먹는 거를 좋아하면 먹으면서 돈을 벌 수 있고 게임을 좋아하면 정말 게임을 하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일이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게 오히려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어쨌든 조금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날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뭐 연예인과 같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연예인도 뭐 다 각자 재능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이란 직업에도 어떤 필요한 자질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VCR에서도 나온 것 같이 자신만의 개성이나 어떤 색을 가진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을 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뭐 학력이라든가 전공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구독자 영상 조회수를 늘리는 등 자신의 컨텐츠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눌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같은 산업이긴 하지만 사실 뭐 작가나 PD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야 하잖아요. 네네.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사나 연출, 편집, 뭐 촬영 전부 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동영상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기 컨텐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또 남다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긴 해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본인이 제작한 컨텐츠들은 익명의 다수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반드시 교육적일 필요는 없지만 청소년 등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아직까지는 직업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익과 관계없이 일단 컨텐츠 제작을 열심히 하고 끈기를 갖고 하고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작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은 후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입적인 면도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입은 좀 어떤가요? 국내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가 신규 직업이고 최근에서야 급성장한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얻는 창작자의 활동이나 수익은 많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방송사나 MCN 회사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어서 수익 대부분이 광고 수수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체 제작한 영상 외에 별도의 광고를 찍거나 판권을 계약하거나 컨텐츠 관련 부가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국내에 잘 알려진 유명한 이 제작자들은 한 달 수익이 몇 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는데요. 외국의 해외 스타 창작자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고 앞으로도 더 커나갈 것임이 보여지는데 오늘 신비한 신작업사전이 오늘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조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박사님 모셔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금 스페셜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